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이에요. 행복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수요일에 모기가 있나 봐요. 어딨지? 여기 있다. 맞습니다. 바로 모기 소리예요. 모기 소리.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소리. 4월인데 이 모기가 벌써부터 말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일본 뇌염주의보가 전국에 발령됐다고 해요. 맞아요. 일본 뇌염 매개 모기, 이름하여 작은 빨간 진모기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8월에서 9월 정도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 벌써부터 이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가벼운 두통, 발열로 시작이 되는데 뇌염으로 진행한다 하면요. 이게 고열, 발작, 경련, 마비 등등등 극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일본 뇌염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대요.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선 야외 외출을 하실 때는 긴 팔을 입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피부에는 또 진한 향의 화장품은 삼가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긴팔, 긴팔을 입어야 되고 진한 향이 나는 화장품은 피해라. 네. 여기에 요즘에 또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하실 때 방충망은 꼭 철저하게 또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고인물이 보인다면 또 모기가 번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거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안전하게 야외 활동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생활력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5 벚꽃과 함께하는 제3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네, 이어서 여기저기 시간인데요. 이 봄꽃 구경하기 좋은 시기라서 그런지 요즘 이 바깥에 이 봄꽃 명소만 가면 차 반, 사람 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차들을 보면 이게 제가 그 생활력 진행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동차 정비는 잘 하고 계신 걸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네. 저희가 또 그런 걱정이 좀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 정비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동차 정비는 딱히 배울 때가 좀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생활력이 준비했습니다. 배울 곳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민아 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미나 씨, 알려주셔요. 뭐지? 배터리인가? 뭐야, 무서워서 못 만지겠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정비 강좌가 있어요. 모두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보세요. 여성 운전자 1,490만 시대. 하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떡해. 저 같은 운전자들을 위한 강좌라니 이건 꼭 들어야 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좌 들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강좌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런 강좌가 있었네요? 알고 타고 지키고라는 강좌인데요. 여성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타고 안전과 행복을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왕이라면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녹색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터리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죠. 딱 재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플러스 쪽은 적색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쪽은 흑색이에요. 아셨죠? 자, 14V 이상이 나왔을 때는 정상이고 14V 이하가 나왔을 때는 발전기가 충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맞죠?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됐을 때는 반드시 교환을 해주시는데 배터리 케이스면에 보시면 제작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것으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체크해야겠네요. 네. 선생님, 이제 봄철이라 여행도 많이 다닐 텐데요. 꼭 알아둬야 될 팁이 있을까요? 네, 운행을 하시기 전에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하시고 라제탄의 냉각수 및 부동액이 충분히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또 팬벨트가 마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세요. 근데 가르라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자고 그랬더니 좀 더 타보라 그러네. 실습하고 지금 직접 차 이렇게 한번 둘러보신 거예요? 네. 수업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차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을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이게 뭐 때문에 갈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단어를 이제 좀 많이 배웠죠. 그럼 이제 꼼꼼히 잘 체크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짱입니다, 짱. 교육을 통해서 직접 기본적인 점검 사항들을 알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기본적인 거는 제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도움 없이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완료! 여성 운전자분들 중에서 내 차에 경고등만 떠도 불안에 떠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성 운전자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시간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 힘을 느꼈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정비는 내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비업체에 가서도 당당하게 또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리 비용도 확실히 또 절감될 것 같죠. 맞습니다. 이 차가 많아진 만큼 또 사고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안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안전, 나의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 정비 틈틈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차량 정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체크 제대로 해볼까요? 너무 좋죠. 엔진 오일 체크! 냉각수 체크! 팬벨트 체크, 체크, 체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꽃가루를 날려 북쪽을 더 크게 터뜨려. 저희가 이렇게 좀 콧노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거리 나가면 꽃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특히나 벚꽃이 만개해서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 여름이 또 더 빨리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이 봄 정말 즐기셔야 할 텐데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는 무심천변에 나온 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지요. 맞아요. 바로 제3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 때문인데요. 저희가 또 그 열리기 전에 이범석 또 청주시장 모시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오늘 생활력이 그 지난 주말에 열렸던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이 오면 생각나는 그대. 분홍빛 자태 뽐내는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벚꽃이 먹음직스러운 친구와 함께 찾아왔는데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 이즈 먼들. 벚꽃과 함께 만드는 봄날의 맛있는 추억. 어떻게 만드냐고요? 지금부터 절 따라오세요. MCkin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출석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킴입니다.
외모책, 무심처책, 벚꽃책. 근데 이 아름다운 향기 뭐죠? 벚꽃! 눈으로만 보실 겁니까? 향으로만 맡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눈과 코와 입이 즐거운 그 축제의 현장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시죠. 촥! 이른 아침 청주 무심천변 도로가 분주해집니다. 차량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형형색색 트럭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트럭들 되겠습니다. 와, 트럭이 몇 대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는 어떤 현장인데 이렇게 트럭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푸드트럭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서 차 배치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인사하러 왔다가 졸지에 오픈 준비까지 돕게 된 MC 킴. 오늘 힘쓴 만큼 속 든든하게 많이 챙겨 먹읍시다. 알겠죠? 사장님, 지금 7시 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원래 보통 때 같으면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일하죠. 아, 일해요? 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아침부터요? 나 그럼요. 야, 근데 오늘 얼마나 중요한 축제길래. 청주 하면 무심천 유명해. 벚꽃 축제가 유명해요. 네. 벚꽃이 유명한데 네. 올해로서 제3회 벚꽃 푸드트럭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메뉴가 있어야죠. 뭡니까? 아, 네. 저는 수제 추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수제 손으로 추러스를. 짜자잔! 핑크 트럭 오픈합니다. 반죽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서 준비. 이제 맛있게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늘 꽤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재고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계속 해고 날씨에 따라서 또 많이 좌우지시 되다 보니까 오늘도. 일단은 꽃이 좋아요. 꽃이 너무 이쁘게 펴서 네. 너무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사장님 가슴까지 설레게 하는 벚꽃과 더불어 먹는 추러스라니 더 맛있겠는데요? 자,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야, 따뜻해. 맛있겠다. 사장님, 근데 이거 색깔이 다르거든요? 무슨 맛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은 자이리토 설탕, 갈색은 시나몬. 오, 들리죠? 이 바삭함? 우리 어릴 때 놀이동산 가면 즐겼던 이 추러스 맛보다 한 10배 이상 훨씬 더 맛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건 받으세요. 뭐야, 감독님? 카메라 왜 저를 줘요? 퇴근하시게? 아니요, 오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어떤 건데요? 푸드트럭 도장. 푸드트럭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자, 그럼 추러스로 시작한 푸드트럭 도장 깨기. 다음으로 뭘 먹어야 할지 궁금한데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푸드트럭 음식 다음 픽은? 아, 벚꽃도 좋고 이쁘고 이맘때가 되면은 커피가 좀 생각이 나. 오우, 야, 때마침 카페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커피 되는 거죠? 아, 예, 그럼요. 여기 그 추천할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네. 그걸 하나 드릴까요? 네, 한 잔 주십시오. 예. 향기로운 커피향. 아주 올바른 선택이네요. 좋다. 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메뉴니까. 야, 벚꽃길에서 이런 호사를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몇 잔 팔 것 같으세요? 저희 목표는 한 오늘 1000잔 목표하고 있어요. 아, 1000잔 팔아도 뭐 지치진 않으시는 거죠? 아, 예. 그러면 1500잔 가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행운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찰나의 봄을 즐기기 위해 일찍부터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 눈과 입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매년 봄이 짧아지다 보니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네요. 푸드트럭 축제가 올해 3회째인데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되게 많고 네. 벚꽃도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한 번씩 오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통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도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푸드트럭도 이번에 뭐 많이 이렇게 막 오기도 했으니까 주말에 이제 가족들끼리 와서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벚꽃만큼 화사하게 핀 웃음꽃. MC 킴은 푸드트럭 도장 깨기 하면서 온몸으로 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 와플 가게구나. 이거 먹어야지. 맛있는 와플이 뭐예요? 추천 좀 한번 해주세요. 생딸기 와플이세요. 생딸기 와플이요?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오야, 드시네. 오, 상큼 달달함이 느껴지는데요.
딸기 맛하고 생크림 맛하고 와플까지 아주 조화롭습니다. 바삭바삭한 소리가 다 들리시죠? 벚꽃 구경하랴. 다음 메뉴 정하랴. 바쁘다 바빠. 뭐야? 이런 걸 판다고 푸드트럭에서? 푸드트럭에서 바로 만들어내는 초밥. 꽤 이색적인데요? 지금 이게 초밥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가 중요하잖아요. 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우삼겹이니까 우삼겹은 고기잖아요. 저희가 이제 초벌을 해가지고 여기 현장에 나와서 양념을 발라서 다시 굽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초밥을 바로 싸는, 그러니까 맛이 기가 막히죠. 달달 짭조름한 양념 입은 우삼겹. 초밥 위에 턱 올려서 먹는 맛이라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야외에서는 한 입에 쏙 먹는 음식이 간편하잖아요. 속도 든든하고 먹기 편한 우삼겹 초밥 합격입니다. 불맛. 진짜 맛있어요. 진짜 사람은 밥심이에요. 거기다 이제 소고기까지 끝내줍니다. 이어지는 푸드트럭 음식 릴레이 먹방.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고 시민들 유혹하는 메뉴가 한가득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때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즐기는 푸드트럭 음식이라니. MC킴, 봄나들이 제대로 즐기네요. 지금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꽃놀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전체가 다 제 식당 아니에요. 거의 음식까지 최고입니다. 진짜. 벚꽃이 피는 봄이 오면 매년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이며 교통난이 심각했던 무심천도로 푸드트럭 축제를 겸하면서 도로까지 통제하게 됐고 모든 시민이 여유롭게 즐기는 봄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리 없어서 여기서 막 붐벼서 먹고 이랬는데 확실히 엄청 편해졌어요. 작년보다 엄청 편해졌고. 사장님 다 착하세요. 너무 네. 착하세요. 푸드트럭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식당이 차라리 그냥 그 도로는 식당에서 먹고 비싸잖아요, 솔직히. 근데 맛있는데. 평소에 직장 일 하고 힘드신 분께 가끔 이제 바람 공기도 쐬고 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역시 마무리는 아이스크림이죠. 이것까지 해서요, MC킴이 오늘 뿌신 푸드트럭은 총 10개입니다. 2025년 봄은 무심천 벚꽃과 푸드트럭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봄이요. 즐거운 추억 가득 남긴 벚꽃과 함께한 푸드트럭 축제. 상춘객 마음에 설렘을 선물하는 오랜 전통이 되길 바라봅니다. 봄이 이래서 좋은가 봄. 너무 예쁜 광경 잘 봤습니다. 이제 벚꽃은 뭐다? 푸드트럭이다. 네, 맞습니다. 벚꽃은 푸드트럭이다. 네. 사실 뭔가를 구경하러 갈 때는 계속 주기적으로 입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다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배가 든든해야 구경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편하게 잘 나와요. 근데 벚꽃길에 푸드트럭이 있다 하면 거의 한 몇 시간 내내 하루 종일 여기에서 놀아라라고 판을 팔아준 거거든요. 네. 올해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열리니까 내년에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봄하면 벚꽃, 벚꽃하면 무심천, 무심천하면 푸드트럭이 떠오를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는 이 벚꽃처럼 오래오래 이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상품 구매를 원하신다고요? 네네, 고객님. 그러셨군요.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네네. 네, 고객님. 다른 색상으로 교환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제 좀 쉬자.
나 허리 아파서 더는 못하겠어. 오늘은 더 심하네. 그러게. 이 사이사이마다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나처럼 스트레칭 좀 해. 너무 아프면 진통제라도 먹어. 나는 그나마 약 먹었더니 좀 낫더라. 허리 뻐근해 진짜. 허리야. 찜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움직이면 괜찮아지고 또 일하다 보면 너무 아프고 반복이야 자기야. 병 키우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 받아보자. 응? 병원 가자.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군요. 더 자세하게 검사해봐야겠지만 퇴행성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퇴행성 허리 디스크요? 혹시 한방병원에서도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쌤? 그럼요. 한방 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면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시작돼 아파하는 4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성규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만나본 퇴행성 허리 디스크, 워낙 허리 디스크는 흔한 질병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이 퇴행성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네네. 그러면 기존의 그냥 허리 디스크와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을 텐데 뭔가요? 네, 이게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디스크가 좀 빠져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질환을 원래는 이제 의학 용어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질환을 요즘에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허리 디스크 이렇게 해서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이제 허리 디스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혹시 퇴행성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느낌 오세요? 퇴화된다. 노화와 관련된. 노화. 네, 정확하세요. 네네. 확실히. 네. 네, 노화라는 단어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나이 들수록 피부에도 이제 수분 빠지고 이제 콜라겐 빠지고 이러면서 주름 생기잖아요. 네.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그림이 이제 퇴행성 허리 디스크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디스크 안에 있는 수분이나 콜라겐 같은 이 탄성 물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디스크가 오른쪽에 있는 정상 디스크보다 많이 납작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차이가 거고.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피부도 탄력을 잃듯이 디스크도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원래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만성적인 피로 다들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음주하시고 흡연하시고 이제 오래 앉아 계시고 거기다 이제 운동까지 안 하시게 되면서 예전보다 이게 원래 노화와 관련된 건데 젊은 층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걱정하실 건 아니시고 내 나이에 맞게 이제 정상적인 노화, 노인분들이 주름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노화 속도를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 나이대에 비해 이제 많이 빠르거나 이제 증상이 아까 사연자분처럼 많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척추 속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만성적인 피로, 정씨가 운전 안 하고 음주 과음하고 흡연하고 하는 그 각종 원인들 말씀하실 때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허리는 신체를 이루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그러면 그 급성 허리 디스크 이 통증을 좀 비교했을 때 좀 수준이 좀 어떻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척추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몸의 대들보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척추 마디마디마다 이제 신경이 우리 몸의 장기나 내장기관, 그다음에 근육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척추 건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상생활조차 힘들고 또 이게 장기화되면 또 이제 우울증까지 오시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리 디스크 경우에는 좀 증상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허리가 좀 끊어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심하게 다리가 좀 저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쩔뚝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게 신경의 염증 반응이 심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기침이나 우리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침 한 번에요? 네네네. 급성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조금은 증상이 허리 디스크처럼 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가끔 이제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리 쪽이 뭐 저렸다 안 저렸다 해요. 아니면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괜찮은데 뭐 어제는 좀 심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못 폈는데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좀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네, 더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퇴행성 허리 디스크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뭐 일상생활 중에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증상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증상들을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증상이 네.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퇴행성 디스크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함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죠. 네, 우리 몇 체크 개에 많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한데 일어나서 활동하다 보면 좀 괜찮아진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신 분들 많죠.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하는 동작이 좀 어렵고요. 통증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를 한 변에 못 펴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 이건 좀 있는 것 같아. 네.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 혹은 장시간 걸었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 자주. 많이 걸었을 땐 괜찮습니다. 네, 가끔씩. 허리뿐만 아니라 이게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있고 간혹가다 다리에 저림 증상도 느껴진다. 네. 그리고 엉덩이 부분이 좀 경직이 되어 있어서 고관절이 좀 불편감이 있고 골반이 시리고 아픈 경우도 있다. 네. 또 허리 통증이 위에 같은 증상들이 2, 3개월 이상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계속 반복한다. 네. 몇 개 나오셨어요? 어때요, 희수 씨? 허리 건강하십니까? 저는 좀 건강할 것 같은데 뭐 간혹 다리 저림 증상 있는 거 하나 요 정도. 저도 하나 정도. 네. 좋으시네요. 네. 딱 턱걸이 하셨어요. 위 증상들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고. 이 중에 2개만 돼도? 이게 퇴행성 디스크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계속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 찾으셔가지고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어떻게 좀 검사를 합니까? 뭐 MRI를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제 기본 검사가 이제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디스크가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보이거든요. 엑스레이 상에서. 그래서 이제 퇴행성 디스크의 진행 여부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크에 이제 직접 보려면 디스크를 직접 보려면 정확한 상태를 알려면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알려면 MRI 같은 정밀 검진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저 왼쪽 그림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 노란색 화살표 혹시 보이시나요? 네,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디스크가 납작해져서 뼈랑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보이죠. 제가 정상 디스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희수 씨 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림이 멀어서 위에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그 부분이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뼈와 뼈 사이 간격 좁아진 거 좀 보이시죠? 빨간색이 좁아요. 네네, 훨씬 좁아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높이가 낮아져서 퇴행성 디스크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만으로도 퇴행성 디스크를 좀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MRI 사진, 우리 몸을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 노란색 화살표 부분 보시면 디스크가 안쪽에 하얗게 수분이 차 있어요. 이 MRI에서는 이 수분이 하얀색으로 보이거든요. 저건 이제 정상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쪽에 이제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수분도 없고 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고 납작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를 직접 보려면 MRI 검사를 통해서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반복적이고 좀 점점 혹시 내가 증상이 심해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MRI 같은 정밀 검진을 해보시기를 조금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네네. 방금 뭐 엑스레이랑 MRI 사진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저희가 또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방 치료는 또 어떤 주안점이 있는지 다른 재활 치료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네. 이게 개개인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들 체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모두 다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이제 한의학에서 제일 유명한 책 동의보감 외형편에서는 이 허리 통증을 10종 요통이라고 해서 이제 10가지로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봐볼게요. 노화에 따라서 몸이 허해져서 발생하는 이제 신호요통이라는 게 있고요.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거나 화가 쌓여서 발생하는 기요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요통. 네, 또 노폐물이 쌓여서 발생하는 뭐 담음요통. 또 과음 과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정요통. 네. 물건들 다 삐끗해서 발생하는 좌섭요통. 그다음에 뭐 타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열요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뭐 바람을 맞아서 발생하는 풍요통, 뭐 한요통, 뭐 습기 있는 곳에 와서 오래 있어서 발생하는 습요통이라는 것도 있고. 또 평소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 자주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습열요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옛날 문헌인데도 상당히 되게 디테일하게 분류를 많이 해놨죠. 오늘 저희 주제 퇴행성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10종 요통 중에서 노화로 인한 이제 신호요통이나 과로, 과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기요통에 해당한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도요. 이 척추의 기혈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면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재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우리 몸의 척추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좀 집중해서 치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방병원에서 그러면 이 퇴행성 허리 디스크를 치료를 한다면 한방 치료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놓거나? 네,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걸 치료해 줄까요? 제가 방금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 제거 없이 아프시니까 이제 진통제만 계속 드시는 진통제 먹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병이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 척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이제 주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이 원인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퇴행성 디스크는 주변 관절로 번집니다. 한 마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퇴행성 디스크가 한 마디였는데 막 3-4마디로 번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법이 상당히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저 중에서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침 치료입니다. 네, 요거는 뭐 대표적인 치료법이죠. 그렇죠. 침 치료로 이제 퇴행성 디스크 주변에 이 굳어 있는 근육들을 좀 잘 풀어주게 되면요, 혈액 순환이 좀 원활하게 되면서 이 염증이나 통증 물질들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통증도 줄어들게 되고 디스크의 영양 공급까지 잘 되게 되면서 퇴행성 디스크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한약입니다. 한약이요? 네네. 한약 쓰는데. 네, 퇴행성 디스크가 이제 영양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때 이제 한약의 성분으로 통증과 염증을 좀 줄이면서 디스크 주변 조직들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저희가 이제 노년층이 되면 우리 세포의 생성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 파괴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약이 이제 쓰기도 하지만 비싸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원장 선생님 앞이라서 그 얘기를 하기 좀 어려웠어요. 아니 뭐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허리 디스크 질환이 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저렴하게 한약을 드실 수가 또 있습니다.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추나요법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럼요. 해보기도 했죠. 네. 우두둑 아프잖아요. 맞습니다. 우두둑 소리 나는 거. 그 우두둑 소리가 이제 압박 받았던 관절이 열리면서 이제 나는 소리인데요. 이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마디는 대부분 움직임이 좀 적고 이 압박이 유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스스로 이 관절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추나요법으로 좀 굳어 있는 관절들을 좀 늘려주게 되면은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좋은 척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과 함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한 번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래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요. 그렇죠. 넘어가고 짧게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소 생활 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알지만 잘 안 하시게 되잖아요.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한번 걸리고 나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방금 전에 벚꽃도 폈고 푸드트럭 얘기도 나왔는데 얼른 나가셔서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시면서 운동 습관, 건강한 습관 들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염선규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꽃 구경하기 좋은 계절, 우리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꽃 구경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대표 또 명소가 있죠. 바로 경남 진해의 군항제인데요. 그 소식을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진해로 한번 떠나보시죠. 드디어 왔습니다. 화려한 꽃 대궐을 열어주는 벚꽃의 계절. 봄바람과 함께 전국구 시선이 모이는 곳, 진해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봄의 축제다. 군항제는 그 한상적입니다. 하얀 물결이 파도 치듯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진해 군항제 많이 기다렸어요. 발길 닿는 곳마다 구름 인파를 부르는 제63회 진해 군항제. 올해는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다는데 지금부터 봄을 깨워주는 진해 벚꽃놀이 떠나볼까요? 1952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부건 로터리에 세우고 추모제를 거행했던 것이 진해 군항제의 출발. 그 이후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자아내는 장관에 문화예술까지 더해져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 우뚝 섰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진해 군항제를 즐기려면 이 벚꽃을 많이 봐야 됩니다. 진해 벚꽃 잘 즐기시려면 벚꽃지도를 활용하세요. 진해 벚꽃지도는 진해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끝. 벚꽃 명소부터 골목 사이사이 고개를 내미는 벚꽃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벚꽃 명소는 우리나라 대표 벚꽃 명소잖아요. 벚꽃 명소 오신다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예뻐요. 2023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만큼 스타급 벚꽃 명소 여자천은 약 1.5km의 데크 위로 이어진 벚꽃 터널 덕분에 산책하면서 벚꽃 관람하기 좋고 로망스 다리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이뤄진다나 뭐라나. 여자천 벚꽃 나들이 어떠셨어요? Place is clean and people nice. Yeah, this is second time I'm come here. 고등학교 때 되게 추억의 장소였는데 이렇게 군항제를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너무 사람들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벚꽃 만개 안 했는데 만개하면은 더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벚꽃 보러 오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칙칙폭포 경화역 공원. 성주사역과 진해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제 열차가 오가던 곳으로 2006년부터 역외 근무는 하지 않고 철길 위로 이어지는 벚꽃의 인생사진 명소로 인기 만점. 원래는 거제 가는 길인데 그 옛 추억 때문에 일부러 들렸습니다. 경화역 벚꽃 최고! 기찻길이랑 같이 있어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벚꽃과 발맞춰 길게 뻗은 철길에서 사진 촬영은 필수. 오랜 기다림마저 낭만으로 만들어주는 경화역 공원의 핫스팟은 바로 여기. 어머.
20대 아니면 이런 포즈 언제 찍겠어요? 시대, 지금 이 날을 즐겨야 되죠. 사람도 너무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화역에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먼저 기차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진해 벚꽃 명소에 대해 소개해놓은 군항제 홍보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해의 봄을 실어왔던 열차까지 보고 경화역 미니 역사로 이동하면 옛 경화역의 추억부터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대가 집중하는 체험, 소원정거장. 각자 티켓을 발급받아 소망을 담은 이후 소원나무에 걸어주면 완료. 우리 친구들 무슨 소원 적었어요? 드래곤볼 극장판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을 사귀는 거.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통역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인도에서 온 세 친구, 태어나서 벚꽃 처음 본대요. We got it like social media. From social media, Instagram. It's very colorful, but still expecting more. We expect some more thing like in the schedule. I think we came too much early. 진해 벚꽃의 알짜 정보만 알려주는 벚꽃 지도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된 이후 무려 57년 만에 민간에 임시 개방된 웅동수원지입니다. 57년 만이라 해서 그러니까 조금 신비롭다? 아니 손길이 안 탔다, 발길이 안 탔다? 야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활짝 피면 얼마나 이쁠까, 그치? 왕복꽃이라네, 왕복꽃. 약 70년 수령의 벚나무 45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웅동수원지. 진해 군항제에 맞춰 2km 산책로부터 포토존,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까지 준비했답니다. 4월 19일까지 개방이라고 하니까요. 웅동수원지의 벚꽃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축제를 더욱 맛있게 누릴 시간. 맛잼 도시 창원을 위해 청년들이 야심차게 뭉친 특별한 맛축제. 저희는 세상의 모든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은 페스타로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맛집들 그리고 심지어 소품샵 여러 군데를 함께 모아서 하는 축제를 말합니다.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푸드존하고는 좀 다르게 지역만의 특성을 좀 가진 좀 재밌는 젊은 그런 공간을 막 구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치석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앉아서 진짜 이렇게 막 그런 여행에 온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 간판조차도 일반적으로는 현수막으로 달려 있는데 실제 가게들의 간판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그 군항제에 오시는 분들이 와 젊다, 와 재밌다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진해 군항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조금은 더 좀 재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새로운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맛집과 청년들의 감각이 만나면 이야, 이건 뭐 걸을 타선이 없는데요. 축제장에 화로구이까지 등장. 맛있어? 야외에서 먹는 야끼니쿠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못 먹어요. 입에 살살 녹습니다. 꼭 드시러 오세요. 리소또 하나의 행복한 가족 발견. 어떠는데 맛이? 아니 진해 오늘 처음 왔는데 와 너무 좋다. 맛있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좋은 추억을 가족들과 쌓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진해 군항제 최고! 진해 군항제 꿀팁 정보 하나. 축제 기간엔 평일 20분 간격으로 지역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요. 주말엔 버스 전용 차로제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해가 저물면 진해 벚꽃은 야간 조명에 물들어 또 다른 매력을 피워냅니다. 완전 기분 좋고 완전 진해가 밝아지는 분위기. 촬영도 해보고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너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해 군항제 많이 오세요. 바라보기만 해도 작품이 되는 벚꽃과 웃음 가득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진해 군항제. 올봄 진해가 주는 행복한 기운 채워보세요.
진해 군항제 못 가서 아쉬웠는데 덕분에 영상으로나마 좀 즐겼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이렇게 완연해진 봄 기운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42.195km. 여러분 이 또 거리 들어보면 아 마라톤이라고 바로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독서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5 청주시 도서관 독서 마라톤 대회가 8월 31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책 한 쪽을 2m로 환산해서 이 목표 독서량을 채우는 캠페인인데요. 네. 대회 참가자는 청주시 15개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독서 마라톤 누리집에서 독서 기록 일지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153일간 이어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활기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요.